약간 이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슬랙에도 제가 올렸다시피 지금 잠시만요. 이게 렉이 엄청 심하네요.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네, 됐네요. 이 뉴립스 2023 머신 언러닝 챌린지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거기서 이제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생성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도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다시피 저희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얘기가 있죠. 저희가 사실 데이터셋을 누군가한테 제공을 하지만 특히 이런 AI 기업들이 저희들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학습에서 제공했던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이 학습이 된 모델에서도 그 데이터셋을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머신 언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보여드리면은 이 피규어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원래 학습을 했을 때는 모든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여기에서 어떤 셋, forget set을 정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샘플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질문이 지운다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운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만약에 이 forget set이 아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제거된 어떤 트레인 셋이 새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잊혀진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셋에서부터 학습을 한 어떤 모델을 약간의 이제 ground truth처럼 여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습된 모델에 언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어떤 unlearned 모델이 이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제 ground truth와 유사할 때 언러닝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이 머신 언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컨트리뷰션, 사실 리뷰 페이퍼예요. 좀 드물죠. 저희 저널클럽에서 리뷰 잘 안 다루는데, 머신 언러닝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주요 방법론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 주요 매트릭이 뭐가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매트릭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티베이션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DPR이라고 개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그 사생활 관련된 규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근데 그게 많이 강화가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잊혀질 권리 같은 게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잊혀질 권리에 머신러닝이 학습한 그 데이터마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메소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모티베이션이 또 무엇이 있냐면 백도어 어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일부러 제공을 할 때 망가진 데이터셋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주 작은 망가뜨림으로만으로도 모델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어택을 백도어 어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소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잘 아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트레인 데이터셋이 주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이제 클래시컬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피처 셀렉션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피처셋을 만들면은 얘하고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어떤 모델 트레이닝을 돌려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얘기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D라고 정의할 거고요. X 어떤 샘플과 레이블의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델은 어떤 샘플을 받아서 레이블을 예측하는 걸 저희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이제 머신 언러닝은 무엇이냐? 정의상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특정 데이터 샘플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일단 컨셉추얼하게 생각했을 때는 모델이 특정 샘플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면 되니까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는 저희에게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샘플을 제거한 데이터셋에서 from scratch부터 학습한 모델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취급을 하고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점점 다가가게 하면 저희의 목표를 완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매트릭이 중요한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모델로 다가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스스로도 사실 그 학습이기 때문에 미니 배치 오더나 아니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것에 대한 약간의 자유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냐면 웨이트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를 요약을 해서 그 요약된 매트릭이 다가가는 것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accuracy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노테이션으로 M은 removal process에 해당을 하고요. A는 training procedure, 그다음에 D는 데이터셋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부터 보실게요. 분자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D를 받아서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모델 F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한 녀석이니까 스타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F 스타를 통해서 어떤 어, 학습이 진행된 모델이 있고요. 걔를 이제 removal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언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F 스타 언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P가 씌워져 있는데 이 P는 뭐냐면 accurac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러닝을 통해서 구하게 된 어떤 모델의 accuracy가 분자에 있는 것이고요. 분모에 있는 거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특정 샘플을 뺐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언러닝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서티파이드 리무벌이라는 매트릭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언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F와 언러닝의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가 어떤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로그를 씌워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워보면은 F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그다음 이제 HC를 다 accuracy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F 스타를 이제 언러닝 시킨 이 녀석의 그 액큐러시의 차이가 어떤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엡실론 서티파이드 리무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라지 T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어큐러시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사실 T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담으로 이게 별로 좋은 리뷰 페이퍼가 아닙니다. 좀 노테이션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 호연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테스트 데이터셋이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따져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제대로 따져서 만들어진 매트릭이 이 세이프라는 걸 이용한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이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A하고 B가 일단 분자에 있는 걸 살펴보면은 A하고 B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다른 거를
어떤 거에 비례해서 측정을 하냐면 A하고 B의 크기에 비례해서 측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하고 12가 다를 때 2가 다르지만 100하고 102가 다를 때 2가 다른 거랑은 얘가 뭔가 더 크게 다른 것 같잖아요. 그게 이유가 이제 비율에 대비해서 더 다른 거를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메트릭이 바로 세이프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이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세 가지 메트릭을 정의를 하는데요. 두 가지 메트릭을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effectiveness. 저희가 만약에 언러닝을 통해서 지우더라도 여전히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잘 하길 원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언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과 그러니까 언러닝을 통해서 구해낸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는 뭐에 해당을 하냐면요. 그 D하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한 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의미에서 스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하고 얘의 차이가 줄어들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의 그 녀석과 에큐러시가 최대한 높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지우더라도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여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아니라 딜리트 셋에서의 그 성능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학습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한 D보다는 D 마이너스 여기서 accuracy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accuracy와 저희가 그 잊어버리게 만든 이 accuracy가 유사해야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딜리트 데이터셋, 그다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accuracy가 유사한 것을 이 각각 effectiveness, 그다음 certifiability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ertifiability라고 부르는 이유가 딜리트를 얼마나 잘 지웠냐라는 것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certifiability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fficiency는 그 그 학습을 할 때 있어서 완전히 리트레인 하는 것에 비해서 언러닝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accuracy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메트릭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모델 아웃풋의 L2 디스턴스를 보거나 아니면 피처 스페이스의 차이 등을 보는 등의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고하게 여길 만한 방법들은 어, 많이 쓰이는 방법들은 전부 accuracy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트릭에 대한 얘기였고요.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언러닝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리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그젝트 언러닝 또는 이제 머신 리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에서 유저 데이터셋을 제거한 이런 녀석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한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 녀석을 만들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다양하게 방법들이 제한이 되는데 그중 하나로 시사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셋을 쪼개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Federated Learning, 그 연합학습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Federated Learning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모바일 폰에 있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저희 DB에 가져오는 거를 유저들이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고 이 모델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거를 잘 연합을 시켜서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 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쪼갠 다음에 그 각 쪼갠 그 데이터셋은 유저 단위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 쪼개진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워야 되는 데이터셋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행히도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한 애들은 리트레인을 시킬 필요가 없고 얘에 대해서만 리트레인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트레인의 그 코스트를 줄이는 게 바로 이 시사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나이브하죠. 그냥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발전을 안 된 그런 젊은 분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요 시사 트레이닝 방법으로 훈련된 것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죠. 혹시 그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거는 사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맥락, 그러니까 언러닝 알고리즘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는 취급을 안 해도 되죠. 여기서만 데이터셋을 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된다면, 제거를 하고 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된다면 여기 이후부터는 사실 어, 이 데이터셋의 디펜던시가 없는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아, 언러닝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생각할 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어그리게이션이 만약에 이제 그 막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런 과정이 들어간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서브셋만 하나 제거한 다음에 다시 돌린다고 해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 데이터셋의 디펜던시가 있으면 어떡하냐 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얘를 제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폰에서 나온 모델만 가지고 통합하는 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어그리게이션 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시사 메소드 같이 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타이어 리트레이닝이 아니라, 전부학습하지 않고도 언런하는 메소드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를 인젝트하고 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웨이트에서 특정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을 한 그런 웨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웨이트에 대해서만 노이즈 인젝션을 통해서 지워버려요. 그 정보를, 학습한 정보를 지워버리고 다시 학습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지우개 어떤 특정 데이터셋을 지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웨이트에서 ACC,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딜리트한 이후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웨이트를 0으로 두고 다시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웨이트를 뭔가 제거를 하고 다시 학습하는 종류의 메소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한 질문이 이 웨이트에서 특정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찾는다 뭐 이렇게 써 있기만 하는데 원래 리뷰 페이퍼에서는 메소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잘 안 하는 편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메소드는 무엇이냐면은 뉴턴 메소드로 일단 일단 뉴턴 메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있고, 여기 에타 러닝 레이트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그 커버처 텐서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쿼드라틱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커버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원 스텝으로 이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메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제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커버처를 측정을 할 때 이제 잊어야 하는 그 커버처를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커버처를 활용을 해서 뛰는 메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커버처는 원래 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의 커버처를 활용을 해서 뛰는 두 번째 이 메소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지금까지 제한이 됐고 이걸 통해서 뛰게 되면은 결국 얻게 되는 녀석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파인 튜닝을 뉴턴 메소드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살짝 말씀하세요. 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계산에서 그러니까 매트릭스 인버스가 파라미터 매트릭스의 인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 아, 구하고요.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일단 이런 수식을 적어 놓기만 해가지고 저도 이게 너무너무 비쌀 것 같은데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맞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실 파인 튜닝의 베리에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은 그 커버처를 어디에서 측정하냐 정도는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샘플의 영향을 러닝 프로세스 때 미리 저장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약간 우악한 메소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이니셜을 한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 사실 계속 미니 배치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델타 세타를 더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니 배치에서 센시티브한 미니 배치를 미리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단위로 예를 들어서 미니 배치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녀석에 대응하는 유저 A에 대응하는 델타 세타도 있을 거고 유저 B에 대응하는 델타 세타도 있겠죠. 근데 어떤 유저 A가 원이 이제 나 지워줘 라고 하면은 학습을 한 이 세타에서 이 델타 세타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물을 수가 있죠. 이것만으로 잘 되겠냐? 왜냐면은 이후에 그레디언트 스텝에서 사실 이 녀석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겠냐 싶지만 그런 걸 이제 뭐로 회피를 하는 거냐면 이 매트릭으로 회피를 하는 겁니다. 매트릭에서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잘 지웠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언러닝에 대한 사실 개괄을 한 거고요. 좀 놀라운 게 이제 이게 2023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굉장히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다. 이런 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신러닝, 언러닝이라는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유망해 보이는 분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트릭이 정립이 되기도 전 상태 같아서, 매트릭이 정립이 되기 전, 아주 컨크리트하게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에 관련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 할 만한 연구 중에 하나가 accuracy를 생성모형에서는 정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세이프 기반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성모형에서 이런 언러닝 매트릭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언러닝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면은 약간 뚝딱 그 논문 하나가 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논문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작업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입을 해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끝난 네, 맞아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두 말씀하세요. 가지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약간 조금 어, 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약간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 개인 정보 같은 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물에서 어, 개인의 그런 정보들을 이용했던 그런 내역들을 빼는 그런 것들이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머신 언러닝이라는 거에 어떤 매트릭을 정의를 할 때 좀 나이브하게 정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본질적으로 지워야 지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운 상태랑 가까워야 지운 것인가는 조금 너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이랑 조금 거리가 좀 멀겠지만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성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형한 사람의 이제 엄마가 그 성형 반대파라 갖고 이제 내 딸 돌려내 했는데 성형했던 보형물을 빼는 게 아니라 성형을 또 해갖고 원래랑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방법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 듣기 전에 한 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의 일단 이거를 동의를 하느냐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맞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유사하다는 게 뭐냐? 그게 애큐러시로 정의될 수 없다. 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 예시로 잠깐 돌아오면은 성형에서 보형물을 빼면은 원래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처 같은 게 다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진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사실 더 맞는 언러닝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라면 그리고 애큐러시보다 조금 더 좋은 매트릭이 도입이 된다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콜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상처가 남더라도 빼는 게 조금 더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방금 이제 방법들 중에서도 실제로 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애큐러시를 이제 골드 스탠다드에 좀 더 수치적으로 가깝게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거는 딱히 막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사실 저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상처가 남는 것보다 진짜 옛날 상태로 돌리는 게 더 좋은 스탠다드다. 이거까지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이거는 이제 어, 아래로 좀 내려주세요. 아, 네. 아래로 여기서 그 샘플링 아, 이거요. 석재로 재학습 있잖아요. 이게 네, 약간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중간에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된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아갖고 또 이제 그 지우려는 그런 데이터랑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이제 경로가 생기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과 거기서 그냥 리니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빼버린 거랑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네, 같은데, 그쵸. 당연하죠. 네, 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네, 그 네, 생성 모델로 치면은 반고 그림을 배워놓고 그거 바탕으로 다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네, 갑자기 반고만 잊었다 해갖고 그게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결국엔 애큐러시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쵸. 그런 거를 뭐 어프로시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해갖고 수학적으로 왜 그렇게 가깝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있나요? 그거는 없고요. 사실 이런 리니어한 레짐에 대한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그 리니어한 레짐은 아니라서 그냥 굉장히 나이브한 방법이고, 사실 얘를 뭔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아, 그냥 매트릭으로 그냥 초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노력까지 해봤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논문 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뭐, 유립스 챌린지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 네, 맞아요. 요런 시스템이 뭔가 유립스 학회에서 하는 집중 논문, 이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형식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이거는 네. 케글에서 여는 것 같고요. 구글에서 아, 열었는데, 뉴립, 여기 케글에서 우승한 팀은 그 뉴립스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팩을 챌린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래서 약간 연구자들이 근데 또 캑을 치고는 연구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머신러닝 학회들에서도 이번 올해 학회는 요 주제를 메인 토픽으로 잡고 요게 관련된 논문들을 좀 패스트 트랙 같은 걸로 많이 받겠다.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아, 그런 거는 없는 그랬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봤자 워크샵 정도 있을 거예요. 워크숍 쪽은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